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일종의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변신을 합니다. 당뇨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즉 관리를 안 하면 우리가 비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우세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암들로 변신을 해서 폐경기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20살인데 자궁 내막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 주변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이렇게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저는 이제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알 정도인데 네네네. 실제로 이 여성들 사이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좀 많은가요? 저희 병원에도 너무 많이 오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발에 채이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위로를 해드리거든요. 실제로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전체 가임기 여성의 20%. 가임기 여성이 20%.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5명 중에 1명인 거는 사실상 의학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진단을 받은 경우들만 얘기를 하는 거니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또 진단이 안 돼서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전체 여성의 20% 이상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 말대로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면서 다낭성 난소 소견인 거를 발견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친구들이 부정출혈이라든가 아니면 생리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살이 너무 많이 찐다던가 생리통이 심하다던가 그냥 여러 가지 부인과적인 뭔가 증상들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다가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막 서칭해 보시고 그러고서 혹시 나 다낭성 아닐까 하고 부인과 오셔서 진단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는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피부과에서 진료를 하다가 안 되니까 산부인과 좀 가봐라 해가지고 진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한 기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 기전에서 모두 다 나타날 수 있을 때를 이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떤 병이라고 이제 이 사람을 무조건 병이 있는 환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초음파상에서 다낭성 난소 소견이 관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외부에서 이런 증상들은 고안드로겐 혈증이라고 하는 이제 머리는 탈모, 그 다음에 수염이라든가 뭐 다른데 여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곳에는 다모증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제 턱이라든가 이런 입 주변으로 특히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난다던가 초음파상에서 이런 게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고 또는 초음파상에서 그런 게 보이면서 또 무월경이 있다거나 부정출혈이 있다거나 뭐 생리가 불규칙하다거나 이런 증상, 생리에 대한 증상들이 있어도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모든 증상이 다 있어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네요. 네, 맞습니다. 진단에 대한 스펙트럼도 되게 넓고요. 이 증상에 대한 스펙트럼도 매우 넓어요. 외모라든가 이런 거를 신경 쓰는 젊은 친구들한테서는 너무 힘든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 완치 같은 것도 사실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좀 사실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절망스러워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거는 꼭 완치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환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얘기로 하다 보면 체질 같은 거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넘게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장기 레이스를 밟아야 되는 친구들이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뭐 병원비가 들고 아니면 거리가 멀고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서 한동안 안 오다가 다시 또 심해져가지고 오시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약간 네네. 방치하는 케이스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죠. 방치를 하게 되면 혹시 뭐 좀 더 안 좋은 병이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사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일종의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산부인과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뭔가 얘가 이행할 수 있는 질환들은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암, 뭐 산부인과적으로는 난임,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임기 여성 상태에서는 난임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살이 찌기 시작하면 역치를 넘기 시작하면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비만이 되게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날씬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를 린 PCOS, 날씬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만약에 있다면 살이 갑자기 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비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비만으로 인해서 이제 파행되는 E형 당뇨, 우리 한국형 당뇨,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서 비만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뭐 유방암 등등등등으로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환자들 중에서도 20살인데 자궁 내막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폐경이 오면 뭐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면 너무 행복하겠죠. 물론 이제 가임기 때 우리가 좀 제일 고민스러웠던 난임에 대한 거는 어차피 폐경이 된 여성들은 다 임신을 할 수 없고 그때쯤엔 다 모든 생식 능력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할 수 있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일종의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변신을 합니다. 당뇨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심혈관계 질환, 즉 관리를 안 하면 우리가 비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우세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암들로 변신을 해서 폐경기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나는 나이 먹으면 다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계속 내가 내 몸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좀 노력을 다른 사람들보단 조금 더 해야 된다. 요렇게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걸 알았을 때 네.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좀 하면 될까요? 이게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저는 BMI라든가 인바디 같은 걸 체크를 해서 이 친구가 진짜 비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비만인지 아닌지를 먼저 본 다음에 만약에 비만이다 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전부 다 물어봅니다. 다 체크를 해요. 뭐 술을 마시는지, 뭐 식단은 어떤지, 운동 어떻게 하는지, 먹고 있는 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배란 장애에 대한 혈액 검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혈액 검사를 근거로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약을 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 와중에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식단 어떻게 하는지, 뭐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유산소가 더 좋은지, 웨이트가 좋은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좀 저도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면서 환자의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빠지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어떤 한 사람의 매니저가 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근데 저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아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20%라고 했잖아요. 너무 많은 거거든요. 저는 아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었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너무 많은 친구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만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좀 이렇게 좀 나의 일상생활을 바꿔 나가는 거를 조금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바디 프로필을 찍을 것도 아니고 미용 몸무게로 갈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건강한 몸무게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느낄 만한 몸무게에서 생리를 그래도 3개월 이내에 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 혈액 검사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부지런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힘들지는 않은데 그거 마음을 먹고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랑 비슷합니다. 당뇨랑. 그 평생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네,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같이 적용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치료를 받은 친구들이 나중에는 되게 좀 뭔가 밝아지고
입는 옷도 바지 추리닝이나 이런 거에서 치마로 바뀌고 옷도 검은 옷, 회색 옷만 있다가 조금 컬러풀한 옷으로 바뀌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봐요. 사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꼭 이런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PCOS 환자들에서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많고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들이 반 이상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좋은 운동이나 뭐 음식 같은 것도 있나요? 우선은 논문상에서는 유산소보다는 웨이트가 좀 더 낫다, 효과적이다라는 근거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저는 요새 워낙에 러닝이 핫하니까 러닝 같은 거 좋아하시면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고 단 이게 약간 조금 비만한 친구들은 필라테스나 요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금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움직임을 좀 많이 활발하게 해주면서 저는 기쁨을 좀 얻고 너무 정적인 그런 운동 같은 경우는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우선은 에너지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뭐 수영이라든가 아니면 러닝 제일 좋은 거는 웨이트를 같이 병합하는 그런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PT 끊어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많이 뚱뚱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너무 또 러닝을 하거나 무리해서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발목 다치고 무릎 다치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또 체중이 확 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절대 많이 운동하지 말라고요. 심하게 운동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지금 생활하는 거에서 조금 더 활동량을 늘리는 식으로 가서 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해서 이 비타민 D의 리셉터 수용체가 난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췌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배란 자체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고 남성 호르몬이 더 올라가고 그 다음 인슐린 저항성에도 비타민 D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어서 비타민 D만큼은 반드시 정상 범위인 30에서 100 사이를 유지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사실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제일 먼저 이 어떤 쇼핑몰에 어떤 영양제들이 많이 나오던데 좀 어떤 것들은 좀 도움이 되고 다른 것들은 좀 도움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거든요. 네, 이노시톨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거든요. 이노시톨 자체도 데이터가 많기는 한데 이게 이제 임신성 당뇨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서 임신 중간에도 먹어도 되는 그런 영양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제가 호르몬제를 추천을 하지만 호르몬제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노시톨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노시톨 자체가 어떤 당의 일종이기는 한데 이제 좋은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걔가 이제는 배란을 조금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영양제 시장이 정말 크게 발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이노시톨이랑 비타민 D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다. 아직은. 그래서 그 영양제를 너무 강박적으로 찾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께 여러 질문을 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잘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나의 전체적인 몸을 관리해야만 하는 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조금 더 내가 지금 생활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를 더 아끼고 부지런해진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 방법을 좀 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지리하지만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인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서 더 멋있는 또 삶을 살고 있는 친구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좀 의지를 갖고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